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문제 역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국고채 3년물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안정성과 금리가 높은 은행 특판 예금이 대한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에 연말까지 5천여 가구가 공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시죠? 저도 오늘 일어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문득 수년 전에 본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성공한 스포츠 에이전트 얘기죠.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실존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성공 비결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기가 전혀 힘들지 않답니다. 쉬운 얘기 아니죠. 요즘 경기도 힘들고 사회도 불안하고요. 그렇지만 한번 흉내를 내보면 좀 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저 오늘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내용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거의 다 이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약정이 끝나고 서비스 해지할 때마다 참 혈압 올라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유럽 증시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영국 푸시100 지수는 0.82% 오른 5,805.34로 거래를 마쳤고요. 독일 닥스 30도 0.63% 오른 7,014.8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프랑스 깍그 40 역시 1.19% 상승한 3,453.71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8월 제조업 생산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 안정화기금 설립안과 신재정 협약에 대해 합원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요,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핵심 위기 타개책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회는 7월 말 신재적 협약안과 유럽 안정화기금 설립안을 승인했으나 야당이 관련 법안 제정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3분기 제조업 판매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제조업연맹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3분기 판매 현황 조사를 한 결과 내수 판매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당초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지만 유럽과 신흥시장 수출이 빠져나가면서 소비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침체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SBC가 발표한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47.6으로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대만도 기준치인 50 넘지 못했고요. 유럽과 미국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경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죠. 수출이 그동안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만큼 일자리 문제가 지금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하반기 수출이 부진 조짐이 보이면서 고용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 17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10억 원 늘면 일자리가 10명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2만여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입니다. 한국 경제의 중추인 수출이 줄면서 성장률은 물론 고용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더디면서 중국 등 신흥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단가와 환율이 하락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감소에 따른 실질 GDP 감소가 약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감소가 28만 명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기 부양책들이 좀 획기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큰 굵직굵직한 그런 반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대경기가 살아나기 참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반기 한국 수출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구직자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엠머니 정영석입니다. 시중 실세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인 2.75%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2.75%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힘을 받으면서 금리 하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요, 12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상승했습니다. 이는 1.1%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인기몰이를 했던 자문형 랩이 수익률 부진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자문형 랩 대신 최근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상품은 무엇인지 최은진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자문형 랩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 자문사의 추천 종목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약 1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 하락장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로 시장이 하락하자 자문형 랩으로 몰렸던 투자자들은 큰 폭의 손실을 받고 최근까지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9조 원 이상이었던 자문형 랩 총 잔고는 올해 6월 말 4조 6천억 원까지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 투자에 물렸던 투자자들은 보다 다양한 자산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자산 배분형 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그런 식의 투자자들은 니즈가 있는 거고 자산 배분형 랩이라는 게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니까 돈이 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산 배분형 랩은 주식, 채권, ELS 등에 골고루 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대상과 비중을 조정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프리미어 멀티랩은 출시 5개월 만에 5천억 원을 돌파했고 7월 수탁액 1천억 원을 돌파한 대우증권의 폴리원은 한 달 사이 1,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폴리원의 6개월 수익률은 2%, 연초 이후 수익률은 9.4%였습니다. 올해 들어 4.3% 오른 코스피보다 약 2배 이상 웃돌았고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7%인 일부 자문형 랩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같은 투자 자산이라도 언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투자 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엠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가 6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 3,013억 원, 지급자 수 32만 9천 명으로 각각 3.8%, 1.5% 늘어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4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늘었고 지급액은 1.6% 증가한 2조 3,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 시장 금리가 너무 낮고 증시도 불안해 마땅한 투자처 찾기 힘드시죠? 안전성과 금리가 높은 은행 특판 예금이 최근 대안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저금리 상태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은행권 특판 예금이 내놓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최근 판매를 시작한 고객응원 정기예금 특판은 3.75%의 높은 금리에 판매 첫날 1,650억 원이나 팔렸습니다. 높은 인기 덕에 1조 원인 한도가 이번 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의 그린에너지 정기예금도 출시 3일 만에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치됐습니다. 외환은행이 내놓은 4%의 금리의 독도 특판 상품은
판매 당일 100억 원 한도가 모두 판매됐습니다. 불확실성과 저금리 기조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상품에 돈이 몰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신규 가입 기준 은행 예금금리는 연 3.43%로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하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됐었는데요. 그 기조 속에 이제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특판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특판 예금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출시가 잇따르는 서민 상품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연계 상품도 대한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특허 침해 제품의 신제품인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10.1을 추가했습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박상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공격이 이번에는 갤럭시 S3 등 신제품까지 확대됐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10.1도 특허 소송 고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전이 앞서 삼성전자가 패소했던 경우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에는 침해되는 부분이 없었고 U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드로이드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도 많고 굳이 판매 금지까지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통상 특허 소송은 1년가량 지속되고 신제품 수요의 대부분이 출시 후 1년 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판매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예상되는 거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돌발 악재의 성격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만의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특허전 끌려다니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엠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 다 사용을 하시죠. 인터넷 서비스 한번 해지해 보신 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해지 한번 하려면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해지를 하다가 혈압이 오르는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터넷 사업자들이 상담원들에게 해지 방어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고의적인 해지 지연, 접수 누락 등으로 방어를 하며 해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발표가 어제 나왔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임서우 사무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일찍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인터넷 사용자들 해지할 때 참 많은 불편을 겪는데요. 부당한 해지 피해 사례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초 초고속 인터넷 해지 지연 피해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5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시혜센터에 접수된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총 701건에 달했는데요. 그 피해 유형별로는 해지 지연 및 신청 누락이 399건, 일방적인 요금 부과 행위가 197건, 그리고 까다로운 해지 방법이 86건, 그리고 모뎀 해수 지연 등 이런 것들이 19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기 사무관님, 제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3년 약정이 지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 쪽으로 이제 서비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해지를 하는데 한 달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그러한 유형의 사례들인데 제가 보니까 접수를 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요. 그다음 접수를 해도 또 관련되는 장비를 수거해 가야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또 몇 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수거를 해 나간 다음에 또 해지하는데 몇 주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요 두 회사에 동시에 한 달 반치를 지불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모 회사의 지금 이용 약관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이게 이용 약관이 한 60페이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용자들이 이걸 다 읽고 꼼꼼히 체크해보고 사용하기는 힘이 든데 여기 보니까 제가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원이 했던 얘기와 반하는 얘기들이 계약의 해제와 해지라는 이용 약관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대 장비를 수거해 가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희망이라는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규정을 내세우면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지하기 힘들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실태 점검을 통해서 한번 사업자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예. 저희 최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로서 새로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예. 자기 회사 가입자를 상대로 해서 해지 방어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예. 즉 통신 사업자들이 해지 업무 처리 종사원들에게 해지 방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점이 해지를 어렵게 하는 그 이유로 진단되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좀 살펴주시죠. KT하고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LG U 플러스 등 전국 사업자들은 종사원 1인당 월 평균 92,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사무님, 제가 엘모 통신사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이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무슨 매뉴얼을 가지고 읽는 것 같아요. 대꾸를 안 하고 계속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해지를 갖다가 방해를 했군요, 기업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케이블 지역 사업자들도 일 취급 건당 약 3,000원에서 약 9,000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는데요. 작지 않은 액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아마도 해지를 좀 어렵게 하는 이유가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해지 방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는 기업으로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이 해지 업무 처리 종사원들에게 해지 방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그 자체는 합법적인 영업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과도하면 자칫 이용자의 고유한 해지 권리를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문제로 악용될 소지 또한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유의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계약이잖아요. 이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자 간에 서로 동의하는 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용 약관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지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해지를 지연시키는 거, 이거는 뭔가 좀 정부 당국에서 감독을 하면서 강력한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당연히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이미 그래서 저희 지난 7월부터 사업자들에게 약 3가지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의 해지 신청이 입증되지 않아서 해지 분쟁이 생기는 등 해지 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지 분쟁 발생 다음 날부터는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최초 해지 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 이후 부가 납부된 요금은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용자 약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해지 지연 처리 보상 제도라는 게 분명히 적혀는 있어요. 네, 적혀는 그렇습니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양쪽에서 지금 지불을 했단 말이죠. 그 액수가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 4만 원이 되는 돈인데 그럼 그 돈을 이렇게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전에는 이용 약관에는 그런 사항들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장에 가서 붙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소비자들이 훨씬 더 쉽게 절차를 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자가 해지 신청 접수 또는 해지 처리 종료 시기 중 한 차례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던 것을 해지 신청 접수하고 그리고 해지 처리 종료 시 2차례 모두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해서 이용자의 해지 신청 사실의 입증과 그다음에 기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당국에서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서 이 약정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해지할 때 어떨 때 일어나면 막 이렇게 고민이 돼요. 오늘 또 전화를 안 하면은 이게 기간이 들어서 제가 낼 돈은 늘어나는데 또 전화해갖고 상담원이랑 실랑이 벌일 일이 또 답답한 거예요. 전화도 잘 되지도 않고 통화를 해도 또 제 뜻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하여튼 좀 관리 감독 좀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이 올 4분기에 이 개선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행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해지 권리 강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무관님도 집에서 인터넷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거 뭐 신청하고 해지하실 때 사무관님 안 하시고 주로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시죠? 바쁘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네. 해보셔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매일 이렇게 처한테 부탁을 하다가 저도 직접 해보니까 이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진짜 이게 열을 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뭐 당분간 동안은 또 해지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도 이게 순간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좀 해지가 잘 될 수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좀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근데 그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사업자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는 그런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그 사업자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오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사실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될 텐데 사실 오래 이용한 고객은 신경을 안 써요. 신규 고객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계속 이렇게 약정이 끝날 때마다 옮겨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거는 뭐 사무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 좀 오히려 충성스러운 고객을 잘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도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게 시장 경쟁이 지금 심해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지금 시장 경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사무관님. 그 초고속 인터넷 시장 지금 상황이요. 예. 지금 과거에는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과열 심화된 상태였는데요. 예.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 5월 정도에 시정 조치를 한번 대대적으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시정 조치를 내리셨는지요? 일 가입자당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또는 경품을 지급하면서 이 신규 가입자를 이제 모집하는 행위인데요. 그런 행위들이 경품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약 30만 원 넘게 올라간 수준이었던 것을 그것을 이제 지금 현재는 약 20만 원 선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사무관님, 그러면 그런 경품 같은 것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료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뭐 손해보고 장사는 안 할 것이고요. 그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눈속임이네요. 결국 신규 가입을 할 때 좀 경품을 주고 그게 결국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은 사실 뭐 소비자 입장에서 크게 득이 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이 서비스 어떤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경쟁에 이렇게 나서도록 저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업무 하고 계신 거와 연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고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혈 경쟁을 해가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앞으로 좀 어떤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이런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물론 이제 기업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에 수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여가 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네. 네, 그러면 뭐 이제 좀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요. 사무관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인터넷의 힘든 문제에 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여러 가지 노력도 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통신 회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좀 요청하는 사항이 좀 있는데요. 그 소비자들의 가입뿐만 아니라 해지에 대한 것도 그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신회사들은 악용을 하지 말고 그 소비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이런 방안들을 늘 가지고서 시장에서 깨끗하고 또 가격도 그렇게 좀 소비자들한테 좀 혜택을 주면서 이런 서비스 경쟁을 나서는 것이 정부에서는 바라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이용 약관 등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항들을 요구를 하시고 또 기록해두고 또 이렇게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소비자들이 늘 인식하여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른 시간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서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과 함께요. 그 인터넷 서비스 해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좀 사실 지금 시장이 어렵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서비스 모델이나 수익 모델 만들어서요. 좀 시장 또 다른 시장을 열어가고 기존 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이 우리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돌아가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2부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 골프장 개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최근에 부자 감소의 논란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